가은파 129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은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훌쩍 넘었는데 하자 소송이 아직 대법원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이게 지리하게 끌다 보니까 진작에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해드리고 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서 좀 도움도 청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올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지금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카메라를 켜기 전에 제가 컴퓨터에 오늘 보여드릴 사진들이랑 그리고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더 지금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끝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들 좀 정리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 4월에 여주로 기촌을 하게 됐는데요. 기촌하고서 약 2달이 채 안 됐을 무렵에 저희 딸이 저희 전원주택 단지 근처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개물림 사건, 그러니까 의학용어로는 도그바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개물림 사건을 당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 저희 딸이 개한테 물렸어요 라고 하면 뭐 시골에서 흔히들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치부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또 굉장히 놀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그냥 지나쳐갈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어쩌면 조금 혐오스러운 사진이 될 수도 있는데요. 2017년도 6월에 개물림을 당하고 병원에서 치료 직전에 찍었던 사진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심장이 약하시거나 아이들과 같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장면은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견이 저희 딸의 얼굴, 그것도 입부분을 송곳니로 이렇게 물어뜯듯이 물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인이 와서 정원에서 지인 부부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이웃집 아이들과 같이 이웃집 정원에서 한 10여 명이 모여서 같이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큰딸이 아빠 시연이 다쳤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먼발치에서 보이는 저희 둘째 딸의 얼굴에 피가 양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냥 놀다가 넘어져서 쌍코피가 난다고 생각해서 아이고 우리 시연이 쌍코피 났네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달게 주려고 다가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가가다 보니까 이게 예산일이 아니더라고요. 와이프는 얼굴을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돼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요. 저 역시도 너무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지혈을 하고 바로 차에 태워서 여주에서 가장 큰 당시 고려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조치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해서 한 4시간 정도를 기다려서 응급수술을 받고 한 2달 정도를 성형외과 치료를 받은 후에 지금까지도 서울에 있는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건 당시 견주 쪽에서는 딸과 함께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를 통해서 치료는 끝까지 해줄 테니까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견주에게 제가 조만한 각서를 하나 받아뒀습니다. 만약에 보험사에서 책임을 져주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견주가 직접 책임을 주겠다는 간략한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3년이 훌쩍 지나다 보니 보험사 쪽 손해사정사가 연락이 와서 이제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종결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그럼 제가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냐고 물어보니 향후 치료에 대한 추정 견적서를 받아서 그동안에 치료했던 내용들이랑 같이 제출을 해주면 전체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부과랑 그리고 애초에 치료를 받았던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추정 견적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느 정도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될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팔자주름 쪽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일반 상처 치료보다 쉽지가 않아서 지금 당장 추정 견적을 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필요하면 끊어주겠다라고 해서 추정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정 견적서 내용을 보니 10회분의 레이저 치료비가 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치료가 10회 갖고 되겠어요? 라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본인이 봤을 때는 최소한 30회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이게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10회밖에 못 끊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성형외과 교수님께서 역시 추정 견적서를 끊어주셨는데 1회 수술에 대한 추정 견적서를 끊어주시면서 피부과 의사 선생님과 비슷하게 흉터가 난 부분이 팔자주름 부분이기 때문에 1회 수술 갖고는 안 되고 최소한 3회에서 4회 정도 수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본인도 이런 서류를 끊어주면서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회밖에 못 끊어주는 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지인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제대로 된 추정 견적서를 끊어줄 수 있는 의사분이 계실까 해서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실패를 했고요. 제가 직접 5군데 정도를 찾아서 연락을 해봤는데 모두 다 추정 견적서를 끊어주는 걸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손해사정사에게 충분히 어필을 하고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받은 추정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얘기를 들은 손해사정사도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겠다고 하면서 최대한 보험사로부터 손해액을 높이 산출해서 제안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 3주 뒤에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받아본 손해사정 산출액은 정말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일단 향후의 추정 견적에 대한 부분은 피부과에서 끊어준 10회분 그대로 그리고 성형외과에서 끊어준 1회 수술비 예상 금액이 그대로 반영돼서 거기에 플러스 1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위자료는 200만 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실비로만 평가가 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전체 손해 산출 금액이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와 가온맘이 35차례나 수술과 통원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교통비로 회당 8,000원 밖에 인정이 안 되고 저희들이 하루 시간을 손해본 거에 대한 거는 1원도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위자료로 몇 천만 원, 몇 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납득할 만한 수준의 치료비와 위자료는 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여자아이가 그것도 얼굴을 물린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향후에 얼마나 수술을 더 해야 될지 그리고 최소한 3, 4회차의 수술을 받더라도 향후에 성인이 됐을 때 흉터가 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온 가족이 행복하게 힐링하면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귀촌을 하게 됐는데요. 내려와서 2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직까지 하자 소송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또 보험사와 견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그때 개물림 사건 이후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 전에는 혼자서도 자던 애가 지금은 혼자서 떨어져서 자려고 하질 않고요. 그리고 새벽에 자주 깨서 아빠 무서운 꿈 꿨어 이러고 달려올 때면 진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17년도 4월 이전에 저희가 귀촌하기 전으로 시간을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성형외과나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거나 혹은 이런 유사 사건에 경험이 있는 민사소송 변호사를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 아래 설명 더보기 부분에 공개되어 있는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개를 그냥 풀어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형견을 산책을 할 때 입마개를 하는 게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여주에서 제가 단 한 번도 입마개를 한 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물림 사건은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우리 개는 사람 안 물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산책하실 때는 꼭 입마개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줄이고 조만간 전환 생활을 하면서 개와 관련된 굉장히 힘든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벽차를 타고 바다로 가는